칼바람이 한양 도성을 휩쓸고 지나가는 매서운 겨울밤이었으나 운종가 일대는 기괴할 정도로 붉은 연등빛에 휩싸여 들끓고 있었다. 저잣거리, 백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모두 단 한 사람의 이름을 향해 기어가는 비루한 뱀처럼 얽혀들고 있었으니 바로 며칠 전 종사품 벼슬아치로 벼락 출세한 조대감의 성대한 잔치 소식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숨죽이고 살던 비루한 사내가 이제는 은광을 독점하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비단옷으로 감춘 채 거만한 웃음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한양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공공연한 수치였다. 탐욕스러운 짐승의 아가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겨운 잔치 냄새가 진동했다. 그 사악한 권력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조대감의 저택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명의 전령들은 화려한 금박이 입혀진 연회, 초대장을 품에 안고 한양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들을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거만하게 말을 몰며 백성들을 짓밟고 지나가는 전령들의 말발굽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망자들의 통곡 소리처럼 처절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연회의 기쁨이 아니라 조대감이라는 괴물이 이제 이 도성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오만방자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으니 그 붉은 초대장은 마치 피로 쓴 저주처럼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짐승의 축제에 선택받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가장 먼저 붉은 봉투가 도착한 곳은 도성 최고 권력자들만이 은밀히 드나든다는 조선 제1의 기루, 청월각의 가장 깊숙한 안채였다. 매혹적인 가야금 소리가 처연하게 흐르는 방 안에서 화려한 비단 장옷을 걸친 도성. 최고의 기녀는 전령이 바치고 간 초대장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전 잿더미 속에서 헐값에 창귀로 팔려갔던 핏덩이. 소녀가 이제는 고관대작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요부로 성장했으니 그녀의 창백한 손목에 아로 새겨진 화상 흉터가 기괴하게 꿈틀거렸다. 드디어 그 짐승이 스스로 목을 내미는구나. 여인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음성은 뼈를 깎아내는 듯한 서리발을 품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매만지던 여인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꺼내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무색무취의 맹독이 찰랑이는 그 병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피눈물을 삼키며 벼려온 무간지옥의 원한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으니 이것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기 위해 준비된 죽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독약을 자신의 붉은 비단 무희복, 소매춤에 스며들게 하며 그날 밤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참혹한 화마의 기억을 다시금 뇌리 속에 각인시켰다. 오늘 밤 그녀의 춤사위는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을 참혹한 진혼곡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좌의 정대감의 은밀한 별저, 깊은 지하실에서는 서늘한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소름 끼치는 파공음을 흩뿌리고 있었다. 한양 뒷골목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설적인 살수이자 좌의정의 가장 날카로운 그림자인 사내는 땀방울이 맺힌 탄탄한 상반신을 드러낸 채 방금 도착한 조대감의 연회 초대장을 묵묵히 응시했다. 과거 지하 투기장의 노예로 끌려가 매일 밤 사륙을 강요당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던 소년의 등에는 그날의 참상을 증명하듯 채찍 자국과 화상이 거미줄처럼 흉측하게 얽혀 있었다. 핏발선 두 눈에 맺힌 살기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닌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야귀의 분노와도 같았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천으로 자신의 검을 천천히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검신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너의 그 더러운 목줄기를 끊어 개들에게 던져주마.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지하실의 습한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으며 그는 초대장을 날카로운 검끝으로 찢어발기며 참을 수 없는 사리를 뿜어냈다. 10년간 어둠 속에서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수천 번의 사륙을 견뎌온 그에게 있어 조대감의 잔치는 스스로 사냥감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광대노름에 불과할 뿐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밤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중궁궐 수락 안의 가장 은밀한 별채에서는 조선 팔도의 모든 미각을 지배한다는 천재적인 어의 수석 숙수의 손길이 기이한 약초들을 다듬고 있었다. 궁궐의 가장 비천한 노비로 팔려와 똥통을 치우고 매질을 당하며 살아남았던 그가 이제는 임금의 수라상마저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정점에 섰으니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조대감의 초대장은 그에게 한낱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었다. 숙수의 거친 손등에는 끓는 기름에 대어 일그러진 흉터가 남아 있었고 그는 핏발 선 눈으로 식재료와 독초를 교묘하게 배합하며 악마적인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짐승의 내장을 갈갈이 찢어 놓을 완벽한 만찬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혀끝을 마비시키고 숨통을 옥죄는 데에는 아주 은밀한 독이 필요한 법이지. 숙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붉은 가루를 오색찬란한 궁중 요리 위에 천천히 흩뿌렸는데 그 광경은 마치 잔혹한 예술가의 의식과도 같았다. 10년 전 자신들을 불길 속에 버려두고 은광의 장부를 훔쳐 달아나던 숙부의 뒷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는 그는 매일 밤 그자를 칼로 저미고 기름에 튀기는 상상을 하며 기나긴 세월을 버텨왔다. 이제 그 저주스러운 환상을 현실로 이끌어낼 찬란하고도 끔찍한 연회의 상차림이 그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고 있었으니 탐욕스러운 식욕은 곧 처참한 죽음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붉은 초대장이 날아든 곳은 도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권위 있는 권문세가의 안방으로 화려한 병풍 뒤에는 베일에 쌓인 젊고 권력 있는 종부의 실루엣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름 없는 천기의 노비로 팔려가 귀족들의 발을 씻기며 수모를 겪었던 막내 여동생은 치명적인 미모와 무서운 지략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권력가의 정실부인 자리까지 꿰찬 무서운 독거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아로 조각된 아름다운 빗으로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며 전령이 두려움에 떨며 바치고 간 초대장을 우아하지만 섬뜩한 손길로 집어들었다. 그녀의 고운 발목에는 여전히 노비 시절 차고 있던 족쇄의 흉터가 선명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돼지 같으니라고 감히 누구를 연회에 초대한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겠지. 부인은 서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화려한 나전칠기 보석함을 열었고 그 안에는 영롱한 보석들 대신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챙겨온 낡고 불탄 가문의 문양 폐찰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연회를 권력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으로 탈바꿈시켜 그 누구도 조대감을 구명할 수 없도록 철저한 함정을 파놓았으며 그가 자랑하는 권력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철저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워두었다. 천한 노비로 짓밟혔던 자존심은 이제 피로 물든 복수의 칼날이 되어 번쩍이고 있었다. 한양 도성의 서로 다른 네 곳의 으슥한 공간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 한 맺힌 숨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된 듯 하나의 끔찍한 공명으로 얽혀들며 밤하늘에 짙은 먹구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각자의 방식대로 무간지옥을 기어 올라온 4명의 복수귀들은 저마다의 흉터 부위를 꽉 움켜쥔 채 창밖으로 붉게 타오르는 조대감, 저택의 연등 불빛을 노려보았으니 그들의 가슴 속에는 10년 전 그 끔찍했던 화마보다 더욱 뜨겁고 파괴적인 원한의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직 단 하나의 피 묻은 목표를 향해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완벽한 명분이 쥐어진 셈이었다. 이제 짐승의 거만한 초대장은 그들 각자의 손에서 갈기갈기 찢기거나 독창적인 방식의 죽음의 서약서로 탈바꿈하였고, 다가올 연회의 밤은 한양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아름다운 피의 잔치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벼락 출세를 축하하며 희낙락하는 조대감은 자신의 저택으로 모여드는 4명의 귀빈이 사실은 자신이 10년 전 지옥불로 밀어넣었던 조카들의 원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멸망의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늘한 겨울바람이 도성을 휘감아 도는 가운데 핏빛으로 물들 운명의 밤이 마침내 그 잔혹하고도 장엄한 복수극의 서막을 서서히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청월각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밀실에는 슥산한 겨울바람을 막아선 두꺼운 명주 휘장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방안을 가득 채운 짙은 침향의 연기는 10년 전 그날 밤의 매캐한 연기를 고스란히 불러내고 있었다. 청동 거울 앞에 우두커니 앉은 도성 최고의 기녀 설향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한 맺힌 한숨이 고요하게 흘러나오며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처연하게 짓눌렀다. 짐승 같은 사내들의 탁한 욕망 속에서 짓밟히고 찢기며 살아남아야 했던 지옥 같은 창귀의 세월이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두 눈동자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늘 밤 그녀는 드디어 처절한 복수기가 될 참이었다. 붉게 타오르던 본가의 처참한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참혹한 순간과 탐욕의 눈이 멀어 조카들을 노비상에게 팔아넘기던 숙부의 잔인한 미소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끊임없이 경련하게 만들었다. 어린 동생들의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거친 사내들의 억센 소나기에 이끌려 기루의 어두운 뒷방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녀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모든 따뜻한 감정을 잿더미 속에 묻고 오직 사례만을 품은 야귀로 다시 태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하고 요염한 여인의 껍데기 아래에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피눈물을 삼키며 벼려온 지독한 원한의 칼날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다. 가늘고 창백한 손가락이 붉은 연지가 담긴 옥도자기를 천천히 어루만지더니 이내 피처럼 진득하고 붉은색을 탐스러운 입술 위에 정성스레 발라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가올 핏빛 연회를 예고하는 잔혹한 의식 같았다. 숙부님, 오늘 밤 조카가 친히 올려드릴 축배의 맛이 과연 어떠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설향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이면에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살기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붓끝으로 눈꼬리를 길게 빼어 그린 목향의 짙은 선은 그녀의 서늘한 눈빛을 더욱 요사스럽고 치명적인 무기로 탈바꿈시키며 상대를 현혹할 완벽한 함정을 완성했다. 단장이 끝난 후 그녀는 경대 및 깊숙한 비밀 공간을 열어 천년 묵은 빙철처럼 차가운 은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오늘 밤 숙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무기인 칠보무,
비단이 담겨 있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그 길고 유려한 춤바람의 무구는 겉보기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우아해 보였으나 사실은 천축국에서 들여온 치명적인 환각제와 서역에 무색무취한 맹독이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스며들어 있는 끔찍한 사신제였다. 그녀는 차가운 비단천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며 그 안에 깃든 죽음의 입자들이 깨어나 숙부의 호흡기로 파고드는 참혹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황홀한 듯 상상했다. 이 끔찍한 독을 구하기 위해 그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니 스스로의 연약한 팔뚝에 수십 번이나 독을 시험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처절하게 헤매었던 고통스러운 밤들이 그녀의 배곡 같은 피부 아래 숨겨져 있었다. 화려한 춤사위가 뿜어내는 미세한 바람결에 섞여 날아갈 독가루는 오직 연회장의 중심에 앉아 탐욕스럽게 숨을 들이마실 숙부의 폐부를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며 조선 팔도의 그 어떤 명의가 온다 해도 그 저주받은 숨결을 구원하지 못할 터였다. 거울 속 자신의 눈부신 자태를 훑어내리는 설향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마치 저승사자가 낯을 치켜들기 직전에 짓는 섬뜩하고도 고요한 환희의 표정과 다름없었다. 눈부시게 화려한 진홍빛, 무의복을 한 겹씩 더 집을 때마다 그녀는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철저히 지워내고 10년의 원한이 빚어낸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변모해 갔는데 그 붉은 빛깔은 곧 숙부가 쏟아낼 끔찍한 피의 색을 암시하고 있었다. 비단 소매로 손목에 깊게 파인 참혹한 화상 흉터를 가리는 그녀의 동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으며 이제 그 누구도 이 아름다운 무의가 과거 지옥불 속에서 살아남은 복수귀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기다리십시오. 숙부님, 당신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그 지옥의 고통을 오늘 밤 이 조카의 춤사위로 뼈저리게 갚아드리겠나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차갑게 울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청월각의 어린 시비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연회장으로 떠날 채비가 모두 끝났음을 알렸고 설향은 마지막으로 머리에 화려한 금비녀를 꽂아 넣으며 처절한 복수극의 여주인공으로서 완벽한 자태를 갖추었다. 방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자태는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 숨막히게 압도적이었으며 밤 공기를 가르는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짙은 매화향과 함께 미세한 죽음의 향기가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 뒤섞여 흘러나오며 다가올 비극을 짙게 암시했다. 가마에 오르기 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 멀리 붉은 연등으로 흉측하게 뒤덮인 조대감의 저택을 노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내리를 튼 사리를 날카롭게 벼렸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설향은 품에 안은 독, 묻은 비단 천을 마치 갓난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도성 어딘가에서 각자의 끔찍한 방식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세. 명의 동생들을 떠올리고는 애틋함과 비장함이 교차하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짐승의 투기장에서 찢겨나갔을 둘째와 천안수라간 똥통에서 뒹굴었을 셋째, 그리고 남의 발을 씻기며 모진 수모를 겪었을 막내까지 그들 모두가 겪어야 했던 10년간의 지옥은 오직 오늘 밤 숙부의 더러운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는 거대한 한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불쌍한 피부치들아. 오늘 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저 짐승의 썩어 빠진 살점으로 온전히 보상받게 될 것이니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쁘게 내딛는 발걸음, 소리가 꽁꽁 얼어붙은 한양의 어두운 밤거리를 기괴하게 울렸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매서운 칼바람은
서량의 창백한 뺨을 매섭게 베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결코 식지 않았다. 길가에 웅크린 가난한 백성들은 도성 최고의 기녀가 조대감의 잔치에 불려간다는 사실에 수군거리며 부러움과 경멸이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화려한 행렬이 사실은 지옥문을 열기 위해 나아가는 끔찍한 사신제의 행차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차가운 달빛마저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음산한 밤하늘 아래 조대감의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빛만이 이정표처럼 번쩍였다. 마침내 가마가 멈춰서고 웅장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진 조대감의 저택 정문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무서운 괴물처럼 서량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문 앞에는 아첨하는 무리들과 권력의 찌꺼기라도 주워 먹으려는 속물들이 역겨운 구더기 떼처럼 득실거리고 있었다. 사방에 널린 화려한 비단 장식과 값비싼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탁한 연기는 이 저택의 주인이 얼마나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형제의 피를 밟고 서서 지금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분노의 증거물과도 같았다. 서량은 화려한 옥교에서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짐승의 사악한 소굴로 들어가는 자신의 굳건한 결의를 다시 한번 시퍼런 빗으로 다듬었다. 진홍빛 융단이 깔린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서량의 뇌세적이고 요염한 자태에 문을 지키던 호위 무사들과 하인들은 넋을 잃고 추잡한 침을 삼켰으나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한 사내의 목줄기만을 향해 꽂혀 있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매 속에 감춰진 칠보무 비단이 그녀의 피부를 차갑게 스치며 곧 시작될 죽음의 끔찍한 무도를 재촉하는 듯 스산한 감각을 전해주었고 그럴수록 설향의 핏기 없는 입술에 번진 미소는 더욱 짙고 잔혹해져 갔다. 기다려라 숙부. 내 놈이 쌓아올린 이 거짓된 모래성을 오늘 밤 내 춤사위로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마.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귀를 찢을 듯한 경박한 풍악 소리와 함께 온갖 산의 진미가 썩어가는 듯한 탁한 냄새가 훅 끼쳐왔고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10년 전의 끔찍한 죄악을 살찐 뱃살 아래 감춘 조대감이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앉아 있었다. 그 저주스러운 얼굴을 마주한 순간 설향의 가슴 속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듯한 분노가 폭발할 뻔하였으나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무서운 사리를 억누르고 요염한 자태로 고개를 숙여 치명적인 매혹의 덫을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다. 이제 연회가 무르익고 그녀가 준비한 죽음의 비단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이 화려한 잔치판은 도성에서 가장 끔찍한 도살장으로 변모할 터였다. 조대감의 저택 외곽을 둘러싼 높고 견고한 담장 너머로 스산한 겨울바람이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불어닥치고 있었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든 그림자 하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양 뒷골목을 피비린내로 물들인 전설적인 살수이자 좌회정의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로 불리는 무영은 서늘한 눈빛으로 불야성을 이룬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무복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그 어떤 경비병의 시선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도살인 채 먹잇감의 목줄기를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살기를 조용히 뿜어내고 있었다. 10년의 한이 서린 그의 차가운 소나귀에는 달빛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서슬퍼런 단검이 굳게 쥐어져 참혹한 밤의 서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담벼락을 타고 넘는 무영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유령처럼 가벼웠으나 그의 탄탄한 근육 아래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은 매 순간 끔찍한 고통의 기억을 비명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10년 전 숙부의 간악한 배신으로 인해 불타는 집에서 끌려 나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끔찍한 지하 투기장의 짐승으로 팔려가야 했던 어린 소녀는 매일 밤 살점을 물어뜯기는 짐승들과 싸우며 지옥을 견뎌냈다. 살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끊어야 했던 무간지옥의 세월은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자신을 이 끔찍한 수라장으로 밀어넣은 숙부를 향한 증오만이 독버섯처럼 흉측하게 피어나 있을 뿐이었다. 어두운 후원의 숲을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던 무영의 시야에 횃불을 들고 거들먹거리며 순찰을 도는 조대감의 사병 무리가 들어오자 그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잔혹한 비웃음이 소리 없이 번졌다. 내 놈들의 목숨으로 내 형제들이 흘린 피의 이자를 아주 조금이나마 갚아주마. 속삭이듯 뱉어낸 낮은 음성과 함께 무영의 신형이 벼락처럼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갔고, 사병 하나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의 차가운 검날이 정확하게 사내의 목줄기를 꿰뚫고 지나갔다. 뜨거운 핏물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으나 무영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시체를 쓰러뜨리며 주변의 흔적을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지워버리는 악기 같은 솜씨를 발휘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자신의 옷깃에 묻히지 않은 채 다음 사냥감을 향해 시선을 돌린 무영은 연회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철저하게 봉쇄하기 위해 사신처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전각 뒤편에서 게으르게 잡담을 나누던 2명의 경비병 역시 무영의 서늘한 검기가 등 뒤에서 번뜩이는 순간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바닥으로 허물어졌고 둔탁한 파열음만이 고요한 정적을 갈랐다. 무영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체들을 후미진 우물가로 끌어다 던져 넣으며 10년 전 그 참혹했던 밤 숙부의 칼날에 쓰러져 가던 가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렸고, 그의 가슴 속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타올랐다. 외곽의 눈과 귀를 모두 도려낸 무영은 이제 짐승의 탈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거대한 후문으로 다가갔고, 무거운 쇠빗장을 들어 문을 걸어 잠그며 참혹한 사륙의 우리를 완성했다. 이 문을 나설 수 있는 자는 오늘 밤 복수를 끝마친 4명의 핏줄뿐이어야 했기에 그는 치밀한 솜씨로 문고리에 맹독이 묻은 얇은 철사를 칭칭 감아두어 아무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섬뜩한 덫을 놓았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의 붉은 입술에서 새어나온 건조한 음성은 이 저택에 갇힌 자들에게 내리는 무자비한 사형 선고와 같았고, 밤바람은 그의 살기를 머금고 더욱 매섭게 몰아쳤다. 건물의 가장 깊숙한 중정으로 발걸음을 옮긴 무영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숙부의 막대한 재물로 매수된 실력자이자 도성에서 악명 높은 호위 대장 흥랑이었으니, 그의 손에 쥔 거대한 언월도는 달빛을 받아 흉흉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흥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육중한 무기를 휘두르자 파공음과 함께 매서운 바람이 일었으나 무영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 보았다. 투기장의 지옥불 속에서 단련된 무영의 반사신경은 거대한 언월도의 궤적을 춤추듯 여유롭게 피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숨통을 노리는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놈 따위가 막아설 수 있는 원한이 아니다. 무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그의 단검이 보이지 않는 섬광처럼 허공을 갈랐고, 흥랑의 거대한 몸집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까지는 단 한 번의 숨결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적의 시체를 자비 없이 짓밟고 선 무영의 귓가에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경박한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탐욕스러운 숙부의 목소리가 역겨운 환청처럼 뒤섞여 들려오며 그의 억눌린 사리를 더욱 잔혹하게 자극했다. 그는 피 묻은 검나를 옷자락에 무심하게 닦아내며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원망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아무리 수많은 목숨을 끊어내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밤을 준비한다. 한들 10년 전 그 참혹했던 화재의 밤에 잃어버린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와 빼앗긴 유년 시절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노예 시장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누이들과 아우의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때면 무영은 미쳐버릴 것 같은 짐승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살칼을 쥐어뜯으며 오직이 잔혹한 심판의 날만을 위해 스스로의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해왔다. 이제 그 길고 끔찍했던 인고의 세월이 끝나고 마침내 숙부의 더러운 피로 이 모든 지옥의 서사시를 끝맺을 찬란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저택 내부의 경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무영은 가장 높은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소리 없이 기와를 밟고 연회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은밀한 용마루 그늘 아래에 짐승처럼 웅크린 채 몸을 숨겼다.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탐욕스러운 군상들의 그림자와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숙부의 흉측한 실루엣을 응시하며 무영은 허리춤에서 좌의정의 권력이 깃든 밀지를 꺼내어 불에 태우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질 학살에 그 어떤 관군도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는 의식이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피로써 죗값을 묻는 무자비한 사냥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덫에 걸린 쥐새끼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춤추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도성 제1의 기녀를 태운 화려한 옥교가 저택의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무영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었고 그의 차가운 두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참담한 슬픔을 토해냈다. 창기의 소굴에서 지옥 같은 수모를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던 불쌍한 누이. 설량이 마침내 죽음의 무의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는 광경을 지켜보는 무영의 입술에서는 억눌린 짐승의 신음 같은 핏빛 탄식이 처절하게 새어나왔다. 누이, 조금만 참으시오. 내 검이 당신의 춤사위가 끝나는 순간 저 짐승의 썩어 빠진 목을 베어 수십 년 묵은 우리의 원한을 씻어낼 것이오. 밤하늘을 가득 메운 짙은 먹구름이 차가운 겨울 달빛마저 집어삼키며 저택 주변을 완벽한 칠흑의 어둠 속으로 빠뜨렸고 이는 곧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주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늘의 섬뜩한 계시와도 같았다. 무영은 서늘한 단검의 손잡이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연회장 안에서 수락한 숙수인 셋째 아우가 준비한 치명적인 독선이 밥상 위에 오르고 막내 누이가 가져온 저주의 상자가 열리는 그 폭발적인 파국의 순간만을 짐승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출구가 봉쇄된 이 거대한 무덤 안에서 숙부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그 찬란한 지옥의 축제를 고대하며 살수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조대감 저택의 거대한 부엌은 수십 명의 노비들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와 기름이 끓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흡사 아기 다툼이 벌어지는 지옥불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무더웠다. 그러나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디딘
도성 최고의 어의 수석. 숙수명운의 주변만큼은 마치 천년 묵은 빙산이 내려앉은 듯 기괴할 정도로 서늘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10년 전 바로 이 근방의 천안 똥통을 치우며 구더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비루한 소년이 이제는 임금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권력의 정점에서 숙부의 숨통을 쥐고 나타났으니 부엌을 채운 노비들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며 기를 내어주었다. 명운은 새하얀 명주로 지어진 최고급 숙수복의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리며 끓는 기름에 흉측하게 녹아내렸던 자신의 거친 팔뚝의 화상 흉터들을 일부러 화덕의 붉은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10년 전 불타오르던 본가에서 어린 동생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기둥에 깔렸을 때 숙부는 그를 구하기는커녕 금고의 장부만을 챙겨 비열한 웃음과 함께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때 살캐디 타들어가던 끔찍한 고통과 코끝을 찌르던 누린내는 명운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새겨졌으며 그는 매일 밤 짐승의 고기를 저미며 숙부의 살점을 도려내는 잔혹한 상상으로 이 끔찍한 세월을 버텨왔다. 그의 예리하고 차가운 시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조선 팔도의 귀한 산의 진미들을 매섭게 훑고 지나가자 부엌을 책임지던 조대감의 수석 요리사는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땅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탐욕스러운 숙부의 잔치상에는 임금의 수라상에도 오르기 힘든 진귀한 식재료들이 썩어갈 정도로 넘쳐나고 있었으니 이는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명운은 엎드린 요리사의 머리를 차갑게 무시하며 도마 위에 올려진 최고급 소고기의 결을 서늘한 손끝으로 쓸어내렸고 이내 뼈와 살을 분리하는 식칼의 서슬퍼런 궤적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며 처참한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다. 명운이 준비한 복수의 만찬은 그저 단순한 맹독을 음식에 섞는 하급 살수들의 천박한 방식이 아니라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성질과 상극의 이치를 교묘하게 뒤틀어 뱃속에서 치명적인 파국을 일으키게 만드는 예술적인 살인극이었다. 그는 달콤한 꿀과 함께 버무려진 부드러운 육회에 극음의 기운을 품은 천산설련의 즙을 은밀하게 스며들게 하였는데 이는 입안에서는 천상의 맛을 내지만 위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비약이었다. 아무리 값비싼 방패라도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장기를 막아낼 수는 없는 법이지.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악마의 유혹처럼 매혹적이었고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고깃덩어리는 곧 숙부의 찢겨진 내장을 암시하고 있었다.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서는 진귀한 약재와 해산물을 넣고 푹고하는 해신탕이 구수한 향기를 뿜어내며 펄펄 끓고 있었으나 명운은 품속에서 작은 은빛 호리병을 꺼내어 무색에 가루를 그 안에 천천히 털어 넣었다. 서역의 깊은 밀림에서 구해온 이 가루는 뜨거운 국물과 섞이면 혀끝의 미각을 마비시키고 서서히 사지의 근육을 옥죄어 환희에 찬 채로 숨통이 끊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환각. 독이었으니 오늘 밤 숙부의 마지막 만찬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향신료였다. 끓어오르는 거품 사이로 독약이 완전히 녹아들며 퍼져나가는 치명적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신 명운의 핏발, 선 눈동자에는 지난 10년간 부엌 바닥을 기어 다니며 삼켜야 했던 굴욕의 눈물이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치솟아 올랐다. 완성된 음식들은 금가루가 뿌려진 화려한 청자 그릇에 담겨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나 그 찬란한 겉모습 아래에는 오직 파멸과 죽음만을 잉태한 시퍼런 저주의 씨앗들이 교활하게 템리를 틀고 있었다. 명우는 세밀한 붓을 들어 화려한 식용 꽃잎으로 음식의 여백을 장식하며 마치 캔버스 위에 피비린내 나는 지옥도를 그려 넣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완성해 나갔다. 그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독상들은 숙부의 혀를 잔혹하게 유린하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10년 전 그가 훔쳐간 형제들의 피와 살을 다시 토해내게 만들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어 연회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대감의 하인들은 명운의 손끝에서 탄생한 천상의 요리들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찬 탄성을 터뜨렸으나 그들의 무지한 찬사는 명운의 귀에 지옥에서 들려오는 망자들의 어리석은 곡소리처럼 허망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릴 뿐이었다. 조심해서 옮기거라. 대감마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시는 상차림이니 단 한 방울의 국물이라도 흘린다면 너희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명운의 서늘한 목소리가 부엌을 울리자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죽음의 만찬을 조심스럽게 받쳐들었고 그들의 떨리는 발걸음은 곧 숙부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장의사의 행렬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인들의 행렬이 부엌을 빠져나가고 홀로 남은 명우는 차가운 우물물에 붉게 물든 손을 씻어내며 밖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경박한 선율 사이로 큰 누이의 춤바람과 둘째 형의 칼바람 소리가 환청처럼 섞여 들려왔다. 오직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짐승처럼 버텨왔던 네 남매가 마침내 이 저주받은 저택에 모여 각자의 끔찍한 방식으로 숙부의 살을 발라내고 뼈를 취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하늘마저도 눈을 감아버릴 처절하고도 슬픈 사륙의 축제였다. 형님, 누이들, 제가 준비한 독이 그 자의 목을 옥죄는 순간 부디 주저하지 말고 남은 숨통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명우는 지난 10년간 숱한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음식과 권력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화려한 만찬을 수천 번이나 만들어 왔으나 오늘 밤 그가 쏟아부은 정성은 오직 단 하나의 더러운 목숨을 가장 고통스럽게 끝장내기 위한 순수한 살해의 결정체였다. 불타는 집에서 동생들을 안고 울부짖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 때면 그는 언제나 요리용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그날의 참혹한 분노가 결코 희석되지 않도록 핏빛 결의를 수없이 다져왔다. 이제 그 끔찍한 복수의 칼날이 부드럽고 달콤한 고깃덩어리에 탈을 쓰고 숙부의 탐욕스러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갈 참이었으니 명운의 온몸은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지독한 슬픔으로 미친 듯이 전율했다. 연회장 쪽에서 숙부의 호탕하고 거만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메아리쳐 오자 명운의 핏기 없는 입술은 마치 짐승의 송곳니를 드러내듯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가며 소리 없는 폭소를 터뜨렸다. 내 놈이 자랑하는 권력과 그 알량한 은광의 재물들이 과연 오늘 밤 내 내장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이 달콤한 비약의 맛을 막아낼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섬뜩한 조소가 부엌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흩어졌다. 모든 준비를 마친 명우는 더러워진 앞치마를 불타는 아궁이 속에 무심하게 던져 넣으며 식기 전 숙부가 그러했듯 타오르는 불길을 잔혹한 눈빛으로 음미했고 그 불꽃은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 속에서 기이하게 춤을 추었다. 명우는 다시 완벽하고 기품 있는 어의 수석, 숙수의 차가운 가면을 뒤집어 쓰고는 소매 속에 감춰둔 작은 은장도를 매만지며 부엌의 어두운 문지방을
천천히 넘어 연회장으로 향하는 진홍빛 융단 위로 걸음을 내디뎠다. 곧 저택 전체를 집어삼킬 끔찍한 비명 소리와 피비린내를 기대하는 그의 발걸음은 몹시도 가볍고 우아했으며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빛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저승사자의 행차를 알리고 있었다. 독이 퍼진 음식과 누이의 춤사위, 그리고 형의 덫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거대한 사륙의 기어 속에서 명우는 파국의 정점을 장식할 막내 누이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며 화려한 불빛이 넘실거리는 수라장 한가운데로 조용히 녹아들어갔다. 도성 최고의 권문세가를 상징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옥교가 조대감 저택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추어 섰고 시끄러운 소음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호위 무사들이 삼엄하게 도열한 가운데 섬세하게 수놓아진 비단, 휘장이 거치고 화려한 당의를 입은 젊은 종부, 다나의 고고한 자태가 서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10년 전 양반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어린 막내. 누이가 이제는 한양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강림했으니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리빨 같은 위엄이 뚝뚝 묻어났다. 얼굴을 반쯤 가린 얇은 면사포 너머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는 오직 핏빛 복수만을 갈망하며 저택의 화려한 불빛을 심연처럼 차갑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다나의 품에는 10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본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간신히 챙겨 도망쳤던 가문에 진짜 표식이 담긴 낡은 비단, 갑옷 상자가 안겨 있었다. 이 상자는 오늘 밤 조대감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목숨줄을 완벽하게 끊어놓고 그가 훔쳐 간 부귀영화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치명적이고도 절대적인 사약이나 다름없었다. 거만한 조대감은 도성 최고의 권력가인 그녀가 자신의 벼락 출세를 축하하기 위해 친히 행차했다고 착각하겠지만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는 오만의 무덤 속으로 추락할 터였다. 상자를 움켜쥔 다나의 창백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당겨지며 그녀의 심장 속 맹렬한 사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가마에서 내려선 다나의 비단 꽃신이 진홍빛 융단 위를 가볍게 밟는 순간 한겨울 얼어붙은 우물물로 귀족들의 발을 씻기다.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흐르던 과거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매질과 조롱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던 어린 소녀의 찢겨진 영혼은 타인의 약점을 물어뜯고 권력의 정점까지 기어오르는 무자비한 독거미로 그녀를 재탄생시켰다. 늙고 무능한 권력자를 유혹하고 치밀한 지략으로 정실부인 자리까지 꿰차며 천한 노비 문서를 불태우던 밤, 다나는 하늘을 향해 숙부를 향한 무자비한 핏빛 복수를 피눈물로 맹세했었다. 이제 그 지독한 한을 풀어낼 찬란한 심판의 무대가 그녀의 발밑에 기괴하게 펼쳐져 있었다. 다나가 저택 마당으로 들어서자 미리 그녀의 은밀한 압박을 받고 억지로 연회에 참석한 조정의 고관 대작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파도처럼 길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부의 사악한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개월 동안 이들의 치부와 약점을 쥐고 흔들며 오늘 밤의 연회장을 도주로가 없는 완벽한 정치적 처형장으로 치밀하게 설계해 두었다. 이 비루한 벼슬아치들은 오늘 밤 조대감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다나의 배후 권력이 두려워 진실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철저한 침묵의 공범으로 전락할 것이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떨고 있는 대신들의 정수리를 자비 없이 훑고 지나가며 덫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했다. 어리석은 돼지 같은 숙부. 내 놈이 긁어모은 저 대신들이 내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
너를 위해 한 번이라도 검을 뽑아들 수 있을 것 같으냐. 다나는 면사포 속에서 소리 없는 조소를 흘리며 화려하게 장식된 기둥들을 지나 가장 깊숙한 연회장을 향해 나비처럼 우아하지만 독사처럼 치명적인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그녀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은 주변의 경박한 풍악, 소리마저 짓눌러버리며 탐욕스러운 구경꾼들의 숨통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꽈곡죄는 무서운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0년의 세월 동안 도끼를 품고 피워낸 화려한 독초의 향기가 밤 공기를 타고 죽음의 무도를 알렸다. 연회장이 가까워질수록 열린 문틈으로 쏟아지는 역겨운 술 냄새와 번들거리는 숙부의 흉측한 웃음소리가 다나의 고막을 찢어 놓았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은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저택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세 명의 핏줄들이 내뿜는 서늘하고 익숙한 살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으니 맏언니의 매혹적인 향기와 오라비들의 차가운 살기가 전해졌다. 10년 전 참혹했던 잿더미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했던 네 마리의 야귀들이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톱니바퀴를 맞물리며 거대한 파멸의 기계, 장치를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핏줄의 기이한 공명은 그녀의 발걸음에 더욱 날카로운 힘을 실어주었다. 품에 안은 비단 상자의 차가운 감촉이 다나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고 그녀는 상자 안에 웅크린 10년 전의 참혹한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숙부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다. 은광의 소유권을 조작하고 형을 불태워 죽인 끔찍한 죄악의 증거들이 모두 이 작은 상자 안에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열리는 순간 숙부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이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고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터였다.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지독한 한을 씻어낼 수 없기에 다나는 적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을 끔찍한 절망으로 뒤바꿀 완벽한 무대를 기획했다. 저택의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어 삼키던 조대감은 도성 최고의 권력자인 종부 마님이 친히 연회장 입구에 당도했다는 전가를 받고 뛸듯이 기뻐하며 미친 듯이 굽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무서운 권력자가 자신의 벼락 출세를 인정하고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나 그녀가 10년 전 자신이 지옥불로 밀어넣었던 막내 조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만방자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사신의 낫을 목에 걸치고 환희의 축배를 들어 올리는 늙은 짐승의 비로한 꼴을 바라보며 다나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지독한 경멸과 사리가 섬뜩하게 교차하며 붉게 빛났다. 대감의 훌륭하신 승차를 축하하기 위해 이 몸이 친히 작지만 아주 특별하고 진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다나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음성은 옥굿을 구르듯 청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개의 날카로운 빙산이 곤두선 듯한 도끼가 깔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비단, 상자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조대감의 눈빛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망자의 시선과 다를 바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대신들은 이유 모를 섬뜩한 오한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내치로 적을 유인하는 다나의 솜씨는 감히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었다. 다나가 상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그녀의 화려한 치맛자락이 바닥에 쓸리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저승사자가 낫을 갈며
다가오는 섬뜩한 환청처럼 늙은 숙부의 목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되참매고 있었다. 10년 전 잔인하게 짓밟혔던 연약한 소녀의 발걸음이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심판관의 발걸음이 되어 지옥의 불길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려 나아가고 있으니 천지신명마저 숨을 죽이고 이 복수극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호위하듯 서 있는 대신들의 두려움 어린 시선을 즐기며 이 연회장이 곧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할 무덤으로 변할 것임을 환희 속에 상기했다. 맏언니의 춤사위가 시작될 춤판과 셋째 오라비의 맹독이 숨겨진 수라상, 그리고 둘째 오라비가 봉쇄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의 출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나의 거미줄 안에서 파멸의 교향곡을 연주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며 면사포 너머로 흔들리는 불빛에 비친 숙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뇌리 속에 깊이 각인시켰고 이제 곧 저 얼굴이 고통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질 찬란한 순간만을 기다렸다. 권력이라는 이름에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병풍을 세워둔 다나는 그 어떤 변수도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처형식의 여왕으로서 핏빛 연회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로 그녀의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대감 저택의 거대한 연회장은 타오르는 수백 개의 붉은 연등빛으로 대나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기생들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짙은 술 냄새와 섞여 탁한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치고 있었다. 10년 전 친형의 붉은 피를 밟고 올라서서 빼앗은 은광의 제물로 오늘날 종사품 벼슬까지 거머쥔 조대감은 상석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짐승 같은 탐욕의 미소를 질펀하게 흘렸다. 주변에는 권력에 기생하려는 비루한 무리들이 구더기 떼처럼 몰려들어 쉴 새 없이 아첨을 늘어놓았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떨어지는 콩고물에 대한 맹목적인 굶주림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한양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모여든 이 화려한 지옥의 중심부에서 곧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올 끔찍한 핏빛 사륙의 폭풍을 예견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때 연회장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도성 최고의 기녀 서량이 진홍빛 무의복을 펄럭이며 구름 위를 걷듯 사뿐히 걸어 들어오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얼어붙었다. 10년 전 잿더미 속에서 창귀로 팔려갔던 그녀의 가냘픈 자태는 이제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치명적인 요부의 그것으로 변모해 있었고 붉은 연지가 발라진 입술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치명적인 환각제가 섞인 매화향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며 짐승들의 탁한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가올 끔찍한 죽음의 무도를 위한 우아한 전주곡과도 같았다. 늙은 숙부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조카인 줄도 모르고 그녀의 몸선을 끈적하게 훑어내리자 서량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사리가 서리빨처럼 번뜩였다. 서량의 등장으로 넋이 나간 군상들 사이로 이번에는 최고급 청자 그릇에 담긴 눈부신 산의 진미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행렬의 선두에는 어의 수석 숙수명운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과거 이 저택의 가장 천한 노비로 똥통을 구르던 소년이 조선 최고의 미각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어 돌아왔으니 그가 친히 준비한 상차림은 겉보기엔 천상의 은혜 같았으나 속은 맹독으로 들끓고 있었다. 명우는 숙부의 밥상에 치명적인 독이 든 요리들을 세팅하며 찰나의 순간 고개를 들어 상석의 조대감을 응시했는데 그의 시선은 도마 위에서 숨통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비루한 고깃덩어리를 바라보는 도살자의 무자비한 눈빛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만찬의 덫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연회장의 가장 높은 상석 한편에는 조대감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도성 최고 권력의 상징인 젊은 종부 다나가 얇은 면사포 뒤에서 서늘한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양반의 발을 씻기던 비천한 노비에서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독거미로 성장한 막내 누이의 품에는 10년 전 화마 속에서 챙겨온 가문의 진짜 표식이 담긴 비단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이고 고고한 기품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억지로 끌려온 고관대작들은 그녀의 눈치만을 살피며 이 자리가 무서운 처형장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감옥이 다나의 차가운 손끝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직조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화려한 전각의 지붕 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는 무영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맹금류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연회장 내부를 샅샅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전 짐승의 투기장으로 끌려갔던 둘째 오라비의 차가운 손에는 이미 수많은 경비병들의 피를 빨아먹은 서슬퍼런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가 걸어 잠근 육중한 철문은 이 저택을 완벽한 밀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짐승의 아가리 속에서 각자의 치명적인 덫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당겼고 언제라도 창호를 뚫고 날아가 숙부의 목줄기를 끊어버릴 참혹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밖에서 몰아치는 매서운 겨울, 칼바람만이 무영에 끓어오르는 사리를 달래줄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처럼 비천한 자의 연회에 도성 최고의 마님께서 친히 행차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듯하옵니다. 조대감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나를 향해 기름진 목소리로 허리를 굽히자 장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다나는 면사포 너머로 그 흉측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억누른 채 대감해 그 놀라운 성취에 걸맞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며 서늘한 뼈가 있는 덕담을 건넸다. 숙부는 그 말이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지옥의 판결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에 찬 짐승처럼 침을 꿀꺽 삼키며 좋아라 웃어댔고 그 우스꽝스러운 꼴은 곧 닥쳐올 비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다나와 숙부의 대화가 끝날 무렵 명운이 은쟁반을 받쳐 들고 상석으로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사제처럼 엄숙하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여 긴장감을 자아냈다. 마마의 옥체를 보존하고 대감의 승차를 기원하며 소인이 특별히 고하는 해신탕이옵니다. 명운이 바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 속에는 무색무취의 맹독이 치명적인 숨결처럼 도사리고 있었으나 조대감은 혀를 날름거리며 숟가락을 집어들 준비를 했다. 찰나의 순간 명운의 핏발선 차가운 두 눈동자와 조대감의 탁한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고 명운은 숙부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챌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끔찍한 만찬에 창조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새겨주려는 듯 오만하고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았다. 상석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서량이 가야금의 첫 음률에 맞춰 진홍빛 비단 소매를 허공으로 우아하게 흩뿌리며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장내의 모든 짐승들은 그녀의 치명적인 춤사 위에 넋을 잃고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가냘픈 손목에 감겨있던 칠보무 비단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은밀하게 묻어있던
환각과 마비의 독가루가 눈꽃처럼 흩날리며 연 회장의 따뜻한 공기를 타고 숙부와 고관대작들의 배부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10년의 끔찍한 하늘 품은 기녀의 춤은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다웠으나 그 속에는 수만 개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상대를 서서히 베어내는 끔찍한 서형의 의식이었으며 설향의 붉은 입술은 고통 없이 죽어갈 사냥감들을 향해 잔혹한 조소를 보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미세한 틈을 타 상석에 앉은 다나와 춤을 추는 설향 그리고 음식을 물리고 물러서던 명운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고도 강렬하게 부딪히며 얽혀들었다.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무영 역시 검의 손잡이를 2번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으니 10년 전 잿더미 속에서 갈갈이 찢겨졌던 4개의 불쌍한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복수의 결정체로 융합하는 숭고하고도 섬뜩한 순간이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이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서로가 겪어야 했던 무간지옥의 세월을 위로하고 오늘 밤 저 늙은 짐승의 피로 그 모든 고통을 씻어내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결의를 완벽하게 공유했다. 가족을 학살하고 노비로 팔아넘긴 악마의 핏줄들이 도성 최고의 기녀와 궁중 숙수 그리고 권력의 정점과 어둠의 살수가 되어 자식 조대감은 파한대소하며 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자, 모두 오늘 이 기쁜 날을 마음껏 즐겨보세. 그의 흉측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독주와 맹독이 섞인 만찬은 그의 썩어빠진 내장을 향해 치명적인 행진을 시작했고 화려한 춤사위는 그의 탁한 이성을 철저하게 유린하며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렸다. 무덤을 스스로 파고 들어간 사냥감이 덫의 주둥이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는 기괴한 광경은 내 남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10년의 한을 더욱 잔혹하고 차갑게 담금질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폭설이 몰아치며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부러져 내렸으나 붉은 연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연회장 내부는 인간의 탐욕과 치명적인 도끼가 뒤엉켜 기형적일 정도로 덥고 끈적이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붕 위의 무영은 창호지를 통해 새어나오는 숙부의 역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칼자루를 쥔 소나귀에 지독한 힘을 주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짐승의 목에서 뿜어져 나올 붉은 핏물만이 선명한 잔상으로 맴돌았다. 다나의 옥구슬 같은 웃음소리와 명운의 차가운 발걸음 그리고 설향의 독 묻은 비단이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어 적의 심장을 조여 들어가는 이 순간 무영은 지옥에서 올라온 야귀처럼 이 사륙의 무대가 폭발할 단 1초에 찰나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경박한 풍악 소리가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고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이 극에 달한 순간 마침내 연회장 내부의 공기가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한 기괴한 긴장감으로 휩싸이기 시작했다. 10년을 어둠 속에서 피눈물로 갈고 닦은 4개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적의 목줄기 가장 깊은 곳을 겨눈 채 완벽하게 교차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서슬퍼런 칼날을 동시에 쑤셔 넣어 짐승의 더러운 명줄을 끊어내는 자비 없는 사륙뿐이었다. 탐욕과 오만으로 부풀어 오른 화려한 잔치판의 장막 뒤에서 피비린내 나는 한양의 핏빛밤이 그 참혹하고도 장엄한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고 짐승의 시간은 서서히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조대감 저택의 연회장은 붉은 연등 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탐욕스러운 인간 군상들의 흉측한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고 탁한 술 기운은 밤 공기를 끈적하게 채우고 있었다. 최고급 명주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조대감은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웃음을 가득 띄운 채 황금으로 주조된 무거운 술잔을 높이 치켜들며 비루한 권력의 꼭대기에 선 스스로의 영광을 만끽했다. 10년 전 형제의 뜨거운 피를 밟고 올라선 그 더러운 자리에서 그는 단 한 줌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탐욕에 찌든 짐승의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파한대소했다. 주변에 몰려든 아첨꾼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 입에 발린 찬사를 쏟아내며 거짓된 축배의 잔을 짐승처럼 부딪히고 있었다. 보시오. 이 찬란한 영광은 모두 우리 위대한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은광의 막대한 축복 덕분이요. 조대감이 목청을 높여 뱉어낸 그 뻔뻔한 거짓말은 다나의 귓가에 끔찍한 천둥 소리처럼 내리꽂히며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형을 불태워 죽이고 어린 조카들을 지옥 같은 노비시장에 내다 팔아 갈취한 피 묻은 은광을 감히 조상의 은덕이라 포장하는 숙부에 역겨운 혓바닥을 당장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었다. 다나는 면사포 너머로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옥비녀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고 그녀의 두 눈동자는 차가운 복수기에 그것으로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추악한 자랑이 끝남과 동시에 어이 숙수 명운이 직접 진상한 오색찬란한 해신탕과 진귀한 육회가 조대감의 거대한 상 위로 탐스럽게 올려지며 짐승의 식욕을 자극했다. 조대감은 도성 최고의 숙수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빚어낸 걸작이라는 사실에 우쭐거리며 은수저를 집어들고 펄펄 끓는 국물을 한 움큼 떠서 탐욕스럽게 자신의 아가리 속으로 털어넣었다. 뜨거운 국물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무색무취의 맹독이 그의 혀끝을 부드럽게 감싸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명운의 입가에는 도살자의 서늘한 미소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맛으로 포장된 죽음의 씨앗이 마침내 적에 썩어 빠진 내장 깊숙한 곳에 참혹하게 뿌리를 내리는 숭고한 찰나였다. 부드러운 고깃덩어리와 함께 위장으로 넘어간 독기운은 서서히 조대감의 핏줄을 타고 퍼져나가며 혀끝과 사지의 감각을 기괴할 정도로 나른하게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권력과 승차에 도취되어 이성을 잃은 조대감은 그 미세한 마비의 감각조차 천상의 요리가 선사하는 극락의 황홀경이라 착각하며 더욱 걸신 들린 듯이 음식을 탐하고 비루한 목구멍으로 쑤셔 넣었다. 명운은 뒷짐을 진 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 짐승 같은 폭식의 현장을 지켜보며 지난 10년간 부엌 바닥을 기어다니며 삼켜야 했던 처절한 핏빛, 눈물의 안갚음을 처절하게 즐기고 있었다. 짐승은 스스로 죽음의 덫을 삼키며 파멸의 심연을 향해 기뻐하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숙부가 독이 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동안 연회장 중앙에서는 도성 최고의 기녀 설향의 치명적인 춤사위가 절정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닫고 있었다. 그녀의 가푼푼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염하고도 처연한 춤바람은 진홍빛 칠보무 비단을 허공에 수놓으며 장내의 탁한 공기를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 베어 넘겼다. 비단결이 스칠 때마다 그 안에 겹겹이 스며들어 있던 서역에 치명적인 환각 독가루가 눈꽃처럼 은밀하게 흩날리며 연회장의 후끈한 열기를 타고 무방비 상태인 짐승들의 호흡기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관대작들과 조대감은 그녀의 뇌세적인 자태에 침을 흘리며 환각의 톰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으니
이는 가장 아름답고 참혹한 죽음의 향연이었다. 조대감의 탁하게 충혈된 눈동자는 설량의 춤선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한 채 끈적한 욕망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 치명적인 무희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10년 전 자신이 푼돈을 받고 창귀의 소굴로 던져버렸던 그 가엾은 어린 조카가 이제는 지옥의 사신이 되어 자신을 데려가려 춤을 추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설량은 화려한 미소, 너머로 숙부의 썩은 목줄기를 단숨에 찢어발기고 싶은 사리를 억누르며 비단 소매로 자신의 흉측한 화상 자국을 절묘하게 가린 채 무자비한 춤의 궤적을 좁혀 나갔다. 돛가루는 숨막히는 매화향으로 위장되어 적의 폐부를 잔혹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살수. 무영은 기와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연회장의 그 기괴한 희극을 숨죽인 채 짐승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맹독을 삼키고 환각에 취해 해벌쭉 웃고 있는 숙부의 흉측한 낯짝을 확인한 순간 무영의 소나귀에 쥐어진 단검에서는 금방이라도 피가 터져 나올 듯 지독한 힘이 들어갔다. 누이의 춤사위와 아우의 동료리가 적의 육신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 찬란한 복수의 무대는 지난 10년간 투기장에서 겪은 고통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완벽한 덫에 걸린 짐승들의 더러운 숨통을 자비 없이 끊어버릴 피비린내. 나는 무자비한 심판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각, 돛가루와 맹독을 품은 음식은 연회장 안의 권력자들을 소리 없는 죽음의 도시로 끔찍하게 끌어내리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저 술기운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착각할 뿐이었다. 몇몇 벼슬아치들은 혀가 꼬이고 사지의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실없이 실실 웃어대며 설량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허우적거렸고 이는 지옥에 떨어진 망자들의 기괴한 군무처럼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던 이 무자비한 탐관오리들이 10년의 한을 품은 내 남매의 정교한 복수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실로 통쾌하고도 오싹한 풍경이었다. 다나는 가만히 앉아 이 끔찍한 파멸의 전주곡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승차를 자축하며 연거푸 독주를 들이켰던 조대감은 몽롱해진 정신 속에서 아름다운 무희에게 금일봉을 내리겠다며 거들먹거리는 몸짓으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무릎 관절에 서늘하게 퍼져나간 명운의 독약은 그의 하반신을 무거운 납덩이처럼 짓눌렀고 그는 우스꽝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화려한 의자 위로 다시 쿵 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에 당황한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점차 창백한 공포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탁해진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허공을 방황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오만방자한 늙은 짐승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휘감으며 그 끔찍한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조대감이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흉측한 꼴을 확인한 찰나 다나와 설량 그리고 명운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불꽃을 튀기며 완벽하게 교차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버텨내야 했던 핏줄들의 처절한 그리움과 원망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사리로 폭발하는 숭고한 침묵의 순간이었다. 지붕 위의 무영 역시 창호지를 뚫어지라 노려보며 단검을 역수로 고쳐 쥐고는 언제라도
연회장 바닥으로 벼락처럼 내리꽂힐 참혹한 비상의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파멸의 수레바퀴는 이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절정에 내리막길을 향해 미친 듯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조대감이 굳어가는 혀를 억지로 굴려 밖을 수비하던 사병들을 불렀으나 이미 무영의 칼날에 도륙, 난 짐승들의 무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소름 끼치는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장내를 가득 채우던 경박한 가야금. 소리가 뚝 끊기며 설향의 무도도 멈추었고 환각독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고관대작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연회장의 정막을 기괴하게 채우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밀실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대감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그의 심장은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제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버릴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조대감의 탁한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붉게 물들며 연회장 바닥을 미친 듯이 더듬었으나 이미 맹독에 취한 고관대작들은 흉측한 고기 덩어리처럼 바닥에 나뒹굴며 기괴한 숨소리만 토해낼 뿐이었다. 혀끝에서 시작된 명운의 끔찍한 도끼는 무서운 속도로 온몸의 핏줄을 타고 번져나가며 그의 비루하고 뚱뚱한 육신을 무거운 납덩이처럼 의자 위에 완벽하게 결박해버렸다. 대감의 입맛에 아주 잘 맞으셨다니 참으로 다행이옵니다만 그 진귀한 해신탕에 숨겨진 재료가 10년 전 당신이 무참히 불태워 죽인 제 아비의 피눈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셨겠지요. 명운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상석 앞으로 걸어 나와 짐승의 귓가에 저승사자의 판결문 같은 섬뜩한 속삭임을 잔혹하게 내리꽂았다. 짐승의 탁한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요동치며 눈앞에 어의수석 숙수를 경하게 차 올려다보았으나 명운은 자신의 화려한 숙수복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려 끓는 기름에 참혹하게 녹아내린 팔뚝의 흉터를 적나라하게 들이밀었다. 그 흉측한 화상 자국은 10년 전 끔찍한 화마가 휩쓸던 본가에서 불쌍한 어린 조카들을 버려둔 채 은광의 장부만을 훔쳐 달아나던 숙부의 비열한 뒷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는 지옥의 낙인이었다. 조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헛바람만 내뱉고 굳어가는 사이 명운의 손에 들린 예리한 은장도가 짐승의 기름진 턱 밑을 서늘하게 파고들며 첫 번째 붉은 핏방울을 잔혹하게 길어 올렸다. 바로 그때 춤을 멈추고 섰던 도성. 최고의 기녀 설향이 진홍빛 무희복을 질질 끌며 서늘한 유령처럼 다가와 조대감의 굵고 기름진 목줄기를 칠보무 비단으로 부드럽게 그러나 숨통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옥죄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숙부님, 당신이 푼돈 몇 냥에 더러운 노비상에게 팔아넘겼던 불쌍한 조카딸의 춤사위가 과연 오늘 밤의 위대한 승차를 축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여쭙고 싶사옵니다. 그녀가 요염한 미소 뒤에 철저히 숨겨두었던 손목에 끔찍한 화상 흉터를 들이밀자 짐승에 막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진 가죽 피리 같은 처절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향기에 섞인 맹독은 이미 그의 남은 이성마저 갈갈이 찢어발기며 참혹한 망령들을 소환하고 있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연회장에 굳게 닫힌 창호지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흑표범 같은 형상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좌의정의 그림자이자 도성 최고의 살수인 무영의 서슬퍼런 단검이 조대감의 한쪽 어깨를 무자비하게 꿰뚫고 탁자에 깊숙이 박히자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비싼
사내 진미를 흉측하게 물들였다. 짐승의 투기장에서 매일 밤 살점을 뜯기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바로 내 놈의 썩은 심장을 내 손으로 씹어먹겠다는 맹세였다. 무영의 등 뒤로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채찍 자국들이 짐승의 시야를 공포로 가득 채웠다. 3명의 원기들에게 철저하게 포위되어 사지가 결박당하고 피를 흘리며 덜덜 떠는 숙부의 참혹한 꼴을 내려다보며 얇은 면사포를 쓴 다나가 마침내 고고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도성,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그녀가 사뿐사뿐 걸어와 비단 상자를 숙부의 피 묻은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천년 묵은 빙산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숙부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은광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과연 누구의 피를 밟고 세워진 모래성인지 이 조카가 오늘 밤 아주 똑똑히 확인시켜 드리겠사옵니다. 다나의 옥구슬 같은 음성은 저승의 칼날이 되어 짐승의 고막을 잔인하게 후벼 팠다. 다나의 가늘고 창백한 손가락이 비단 상자의 걸쇠를 천천히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는 영롱한 보석 대신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그슬린 낡고 참혹한 가문의 문양 패찰이 섬뜩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친형을 독살하고 불태운 뒤 은광의 소유권을 조작했던 숙부의 끔찍한 죄악을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이었으며 이 연회장에 널브러진 고관대작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다나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완벽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패차를 확인한 조대감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그제야 눈앞에 선 4명의 사신들이 10년 전 자신이 지옥불로 밀어넣었던 형의 핏줄들임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살려다오. 내가 천하의 몹쓸 짓을 했으니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다오. 마비된 혀를 억지로 쥐어짜며 비굴한 눈물을 쏟아내는 숙부의 흉측한 애원은 내 남매의 가슴 속에 맺힌 10년의 한을 씻어내기는커녕 더욱 역겨운 분노만을 맹렬하게 부채질할 뿐이었다. 한때는 백성들 위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하게 굴던 종사품 대감이 이제는 자신의 조카들 발밑에서 구더기처럼 벌레만도 못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참담하고도 통쾌한 광경이었다. 설향은 짐승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비단천을 더욱 매섭게 조였고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는 참을 수 없는 환희와 비애가 섞인 처절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명우는 숙부의 애원이 끝날 틈도 주지 않고 은장도를 비틀어 그의 뺨에 길고 깊은 핏빛 궤적을 잔혹하게 그어내렸고 짐승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밀실이 된 연회장의 벽을 타고 처절하게 메아리쳤다. 내 놈이 우리를 팔아넘겨 번 돈으로 기름진 고기를 씹을 때 우리는 똥통에서 구더기를 파먹으며 살아남았고 내 놈이 권력을 탐할 때 우리는 살을 쉬는 채찍을 견뎌냈다. 명운의 이빨 사이로 터져나온 피 맺힌 원망은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망자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으며 그가 만든 해신탕의 독기운은 숙부의 혈관을 터뜨릴 듯이 맹렬하게 끓어오르며 오장육부를 잔인하게 태워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영은 탁자에 박힌 단검을 거칠게 뽑아내어 숙부의 남은 어깨마저 자비 없이 관통시켜 버렸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다나의 화려한 치맛자락 근처까지 흉측하게 튀어올랐다.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오늘 밤 내 놈의 피와 살점을 갈갈이 찢어 이 저택의 개들에게 던져주어도 우리가 겪은 10년의 끔찍한 지옥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테니까 투기장에서 단련된 무영의 짐승 같은 살기는
숙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무영은 칼자루를 비틀며 적의 마지막 남은 헛된 희망마저 철저하고도 무자비하게 도륙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그들의 복수를 축복하듯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내 남매의 가슴속 깊은 곳에 금리를 틀고 있던 무간지옥의 원한이 마침내 적의 심장부에서 완벽하게 폭발하며 짐승의 숨통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이 숨막히는 사륙의 의식은 슬프고도 찬란했다. 지난 1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짐승처럼 삼켜야 했던 고통의 세월들이 서로의 피 묻은 손끝을 통해 뜨겁게 전해지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위로와 파괴적인 한으로 뭉쳐 폭발하고 있었다. 오직 단 하나의 더러운 목숨을 끊어내기 위해 도성 최고의 위치까지 기어올라야 했던 4명의 불쌍한 원귀들은 이제 숙부의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낯짝을 음미하며 복수의 가장 달콤하고도 끔찍한 정점을 만끽하고 있었다. 다나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상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면사포를 완전히 벗어 던졌고 10년 전에 그 연약했던 소녀가 완벽한 죽음의 여왕으로 각성한 서늘한 얼굴을 적의 눈동자에 똑똑히 각인시켰다. 숙부의 더러운 피로 세워진 저 저주받은 은광은 내일 아침이면 국고로 환수될 것이며 당신이 아첨으로 쌓아올린 이 모든 부귀영화는 영모의 죄집으로 묶여 영원히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모든 것의 파멸을 선고하는 다나의 마지막 판결은 숙부의 동공을 절망의 심연으로 완벽하게 밀어넣었으니 이제 짐승에게 남은 것은 비참하게 찢겨 죽는 처참한 최후뿐이었다. 혀가 마비되고 사지가 결박당해 도망칠 수도 없는 조대감은 자신의 화려한 저택이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내 남매의 얼굴에는 그 어떤 얄팍한 동정심도 떠오르지 않았다. 독이 든 만찬과 치명적인 춤사위, 그리고 서슬퍼런 칼날과 파멸의 상자까지 4개의 치명적인 선물은 탐욕스러운 짐승의 목숨을 가장 잔혹하고 완벽하게 회수하는 숭고한 지옥의 제의를 완성했다. 한양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통쾌한 핏빛 연회가 그 정점을 향해 무자비하게 치닫는 가운데 얼어붙은 밤하늘의 먹구름은 이 처절한 원귀들의 피 맺힌 춤판을 숨겨주려는 듯 더욱 짙고 기괴하게 도성을 짓눌렀다. 굳게 닫힌 연회장의 거대한 문살 너머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귀곡성처럼 울부짖었으나 밀실이 된 내부의 공기는 피비린내와 맹독의 향기로 기괴하게 들끓고 있었다. 명운의 해신탕과 서량의 환각 독가루를 깊이 들이마신 조정의 탐욕스러운 고관대작들은 이미 흉측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하여 바닥에 엎어진 채 개거품을 물고 사지를 바들바들 떨며 짐승처럼 죽어갔다. 도성을 쥐락펴락하던 그 알량한 권력자들 중 누구 하나 조대감을 위해 검을 뽑거나 소리를 내어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 이곳은 완벽하게 고립된 무간지옥의 처형장이었다. 드라며 조대감은 자신의 화려한 종사품 의자에 꼼짝없이 결박당한 채 핏발선 눈동자로 다가오는 4명의 사신들을 바라보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지를 적시고 말았다. 투기장의 짐승들은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 살점을 물어뜯기며 비명을 지르지. 오늘 내 놈이 그 고통을 똑똑히 맛보게 될 것이다. 무영의 서늘한 음성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단검이 조대감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러 들어가며 뼈를 긁어내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숙부의 비명은 마비된 혀끝에서 뭉개져 기괴한 짐승의 앓는 소리로 변모하였고
튀어오른 검붉은 피가 화려한 연회장 바닥을 처참하게 수놓았다. 10년간 사륙의 지옥에서 벼려진 무영의 칼날은 단번에 숨통을 끊는 자비 따위는 베풀지 않았으며 오직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만을 골라 찌르며 적의 육신을 서서히 도륙내고 있었다. 무영의 텅 빈 두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오직 지독한 살해만이 번쩍였다. 조대감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동자를 뒤집는 찰나 설량이 우아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피 묻은 칠보무 비단을 숙부에 기름진 목덜미에 한 번 더 단단하게 감아쥐었다. 매일 밤 낯선 사내들의 탁한 숨결을 견뎌내며 내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은 바로 이 썩어 빠진 목줄기를 내 손으로 끊어내는 숭고한 순간이었사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속삭임과 함께 비단 천이 팽팽하게 당겨지자 조대감의 얼굴은 검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터질듯이 부풀어 올랐다. 목을 조르는 끔찍한 질식의 고통 속에서도 서량이 뿌려둔 환각의 돋기우는 숙부의 뇌리를 잔혹하게 후벼파며 10년 전 불타오르던 본가의 처참한 환영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짐승의 정신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명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버둥치는 숙부의 입을 거칠게 벌리고는 탁자 위에 남은 맹독의 해신탕 국물을 은수저로 퍼서 자비 없이 들이부었다. 내 놈이 훔친 은광의 재물로 기름진 배를 채울 때 우리 형제들은 시궁창의 구더기보다 못한 삶을 연명했으니 오늘 내 놈의 내장이 모두 녹아내릴 때까지 이 훌륭한 만찬을 남김없이 삼켜야 할 것이다. 끓어오르는 도끼가 식도를 태우며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자 조대감은 피 섞인 구토를 뿜어내며 참혹하게 경련했지만 명운의 악력은 짐승의 턱을 무쇠처럼 짓누르고 놓아주지 않았다. 천재적인 숙수가 빚어낸 가장 치명적인 미각의 저주는 숙부의 오장육부를 잔인하게 난도질하며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메스로 적을 깊숙이 쳐박고 있었다. 다나는 화려한 당의 자락을 끌며 이 처참한 사륙의 현장을 차가운 여왕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면사포를 쥔 손끝에 더욱 힘을 주어 권력의 위엄을 과시했다. 어리석은 숙부.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매달리던 조정의 대신들이 지금 당신의 피웅덩이 속에서 어떻게 뒹굴고 있는지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조롱에 조대감이 고통 속에서 간신히 시선을 돌리자 마비된 채 엎드려 있는 고관대작들의 비루한 몰골이 절망적으로 시야에 들어왔다. 다나의 무서운 정치적 감정은 숙부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부귀영화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버렸으니 짐승의 가슴 속에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절대적인 절망의 지옥이 열렸다. 조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기괴하게 달싹거렸으나 그의 흉측한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처절한 비명이 아니라 검붉은 핏덩어리뿐이었다. 명운의 독약이 완전히 혈관을 장악하고 혀끝의 신경을 끊어놓았기에 짐승은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악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조차 올리지 못한 채 벙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만하게 하늘을 찌르던 종사품, 대감의 거만한 혓바닥이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흉측한 살점이 되어 축 늘어진 광경은 내 남매에게 참을 수 없는 쾌감을 선사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그들의 한 맺힌 피눈물이 마침내 적의 완벽한 무력함 앞에서 가장 통쾌하고 잔혹한 승리의 찬가로 뒤바뀌고 있었다. 무영은 조대감의 거칠고 기름진 손을 탁자 위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겨 옷가락지가 끼워진 짐승의 굵은 엄지손가락을 단검으로 내리찍어 단숨에 절단해 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잘려나간 손가락이
피를 뿜으며 바닥으로 나뒹굴자 무영은 서늘한 조소를 흘렸다. 우리 아버지를 불태우고 은광장부에 그 더러운 지장을 찍었던 내 놈의 손가락은 이제 영원히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 단호하고도 잔혹한 처단은 10년 전 화마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원혼을 위로하는 지옥의 판결문과도 같았고, 잘려나간 손가락은 숙부의 죄악을 증명하는 흉측한 제물이 되었다. 투기장의 짐승으로 살아남은 무영의 검 끝에는 오직 맹렬한 피의 복수만이 잔혹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환각의 태페 빠진 조대감의 탁한 눈동자에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서량의 화려한 얼굴이 10년 전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형의 원망스러운 얼굴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살려다오 형님. 내가 잘못했소. 환영에 사로잡힌 숙부가 허공을 향해 기괴하게 손을 뻗으며 애원하자 설량은 오히려 매화향이 짙게 배인 비단천을 숙부의 눈가로 스치며 더 깊은 환각의 지옥으로 짐승을 밀어 넣었다. 독가루가 눈점막을 타고 스며들자 숙부의 시야는 온통 불타는 본가의 지옥불로 뒤덮였고, 그는 자신의 살이 산채로 타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 미친 듯이 발작했다. 설량이 준비한 치명적인 춤사위는 적의 육신뿐만 아니라 타락한 영혼까지도 갈갈이 찢어발기는 완벽한 형벌이었다. 발작하는 숙부의 귓가에 명운이 들고 있던 은장도의 차가운 칼등을 섬뜩하게 밀착시키며 숙부의 끔찍한 환각을 뚫고 들어가는 서늘한 목소리를 처절하게 내리꽂았다.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치던 날, 밤 내 놈의 등 뒤에서 동생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울부짖었는지 기억하느냐. 그 비명 소리가 지금 내 놈의 귓가를 찢어놓고 있지 않느냐. 명운의 말과 동시에 그의 은장도가 숙부의 가슴팍을 얕고 길게 그어내리며 피를 냈고, 그 고통은 숙부의 몽롱한 정신을 벼락처럼 때려 참혹한 현실의 지옥으로 다시 끌어내렸다. 아무리 많은 독을 삼키고 환각에 빠져도 결국 죽음의 순간만큼은 가장 맑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명운의 무자비한 철학이 잔혹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고관대작들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연회장 내부가 무덤처럼 기괴하게 고요해지자 다나는 숙부의 잘려나간 손가락 옆으로 다가와 비단 상자의 폐차를 꺼내 들었다. 이 낡고 불탄 폐찰이 내일 아침 조정에 바쳐지면 당신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페류나로 기록되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나는 숙부의 눈앞에서 폐차를 흔들며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와 권력이 어떻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롱받을 것인지를 차갑게 선고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도살장의 돼지로 전락한 조대감의 두 눈에서는 마침내 절망의 피눈물이 흉측하게 쏟아져 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처참하게 적셨다. 모든 심판의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짐승의 더러운 명주를 끊어낼 마지막 순간이 도래하자 네 남매는 서로의 핏발선 눈빛을 교환하며 10년의 끔찍한 한을 하나의 사리로 완벽하게 모아냈다. 설량이 칠보무 비단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숙부의 목을 뒤로 젖히자 무영의 섯을 퍼런 단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고 짐승의 썩은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하여 등받이까지 깊숙이 꽂아 넣었다. 그와 동시에 명운의 은장도가 숙부의 목줄기를 매끄럽게 베어 넘겼고 다나는 서늘한 눈빛으로 폐차를 쥐고 그 파멸의 순간을 가장 고고한 여왕의 자태로 무자비하게 내려다보았다.
종사품, 벼슬아치의 흉측한 비명이 연회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더니 이내 픽거품과 함께 기괴하게 사그라졌다. 화려한 연회장, 상석의 의자 위에는 온몸이 찢기고 도륙난 채 피투성이가 된 조대감의 끔찍한 시신만이 남아 10년 전의 참혹한 죄악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방바닥을 가득 채운 검붉은 피는 진홍빛 융단을 흉측하게 적시며 쓰러진 고관대작들의 굳어가는 몸뚱이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 스며들어 거대한 피웅덩이를 만들어냈다. 10년간 짐승의 투기장과 기루의 뒷방, 그리고 천한 수라간과 노비의 족쇄 속에서 짐승처럼 버텨내야 했던 4개의 영혼들이 마침내 이 피비린내 나는 연회장에서 숭고한 복수를 찬란하게 완성한 것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창호를 미친 듯이 흔들었으나 피로 물든 내 남매의 고요한 침묵은 무덤보다 더 서늘하고 무거웠다. 피비린내로 진동하던 거대한 연회장의 참혹한 고요를 잔인하게 깨뜨린 것은 어이수석, 숙수명운의 차가운 손끝에서 무심하게 떨어져 내린 작은 횃불의 붉은 불씨였으니 그 무서운 화만은 순식간에 진홍빛 융단을 타고 굶주린 독사처럼 기괴하게 번져나갔다. 10년 전 숙부의 사악한 탐욕이 무참히 불태웠던 본가의 그 끔찍했던 밤이 이제는 흉측한 가해자의 화려한 무덤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찬란하고도 무자비한 심판의 불길로 완전히 뒤바뀌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기름진 산의 진미와 서늘한 맹독이 흉측하게 뒤섞인 탁자에 매서운 불이 붙자 도끼 어린 매캐한 연기가 치솟으며 짐승에 찢겨진 시신을 참혹하게 그슬리기 시작했고, 이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한 재단과 같았다. 맹독을 삼키고 바닥에 널브러져 흉측하게 굳어버린 고관대작들의 추악한 시신 위로 맹렬하고 뜨거운 불길이 자비 없이 덮쳐들며 그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입었던 최고급 비단옷을 허망한 잿더미로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조대감의 뚱뚱하고 찢겨진 육신은 거대한 불꽃 속에서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타들어갔고, 이는 그가 10년간 누렸던 거짓된 부귀영화가 결국 한낱 덧없는 연기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증명하는 무서운 광경이었다. 복수를 마친 내 남매는 이 끔찍한 분노의 업화가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던 10년의 지옥을 정화해 주기를 바라며 타오르는 저택의 흉흉한 불빛을 등진 채 서늘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열린 정문을 향해 무겁고도 고요한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거대한 출구를 빈틈없이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철제 쇠빗장을 살수 모형이 검붉은 피 묻은 거친 손으로 무심하게 걷어내자 바깥 세상의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네 사람의 지치고 상처 입은 몸을 매섭게 핥히며 지나갔다. 칠흑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하얗게 쏟아지는 폭설은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그들의 참혹한 겉모습을 서늘하게 덮어주려는 듯 무심하게 흩날렸고, 하늘은 이 잔혹한 사륙의 밤을 철저히 묻어버리려 기괴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10년 전 잿더미가 된 끔찍한 집을 도망쳐 나올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절망과 공포의 발걸음이 오늘 밤에는 피로 물든 처절한 승리의 행진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으나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어떠한 환희나 기쁨의 미소도 결코 피어나지 않았다. 눈이 두껍게 쌓인 차가운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간 내 남매는 일제히 무거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방금 빠져나온 탐욕스러운 짐승의 소굴이 거대한 붉은 불기둥에 휩싸여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웅장한 파멸의 장관을 소리 없이 내려다보았다. 한양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오만하게 치솟았던 조대감의 화려한 권력과 기와집이 이제는 시뻘건 화마의 먹잇감이 되어 흉측한 죄로 허망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니 이는 천지신명도 철저히 외면해버린 무자비한 지옥의 심판이었다. 압도적이고 끔찍한 복수의 불꽃은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맹렬하게 춤을 추며 차가운 밤하늘을 빛빛으로 붉게 물들였으나 이상하게도 그 짐승을 태우는 뜨거운 열기는 내 사람의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단 한 줌도 다정하게 녹여주지 못했다. 평생을 바쳐 날카롭게 벼려왔던 지독한 원한의 칼날이 마침내 적의 썩은 심장을 꿰뚫고 이토록 완벽하고도 참혹한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무겁게 밀려드는 감정은 통쾌함이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기괴한 공허함과 차가운 허무뿐이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짐승의 뼈를 깎아내는 무서운 고통을 겪으며 핏빛 복수라는 단 하나의 처절한 맹세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왔던 야귀들에게 복수의 완성은 곧 삶의 유일한 이유가 영원히 소멸해 버렸음을 의미하는 섬뜩한 형벌과도 같았다. 저 불길이 숙부의 육신과 더러운 은광의 흔적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 한들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린 그들의 천진난만했던 유년 시절과 갈갈이 찢겨진 영혼의 조각들은 영영 원래의 따뜻한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다. 도성 최고의 기녀로 불리는 맏언니 서량은 피 묻은 진홍빛 칠보무 비단을 눈 쌓인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리며 텅 빈 눈동자로 타오르는 저택의 붉은 불씨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오늘 밤 그녀의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춤사위는 짐승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끊어놓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수많은 사내들의 탁한 욕망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창기로서의 끔찍한 흉터와 끔찍한 수치심은 이 눈물겨운 승리로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지독한 낙인이었다.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화상, 자국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녹아내렸고 그것은 마치 위로받지 못한 채 버려진 연약한 소녀의 투명하고 시린 피눈물처럼 그녀의 창백한 살칸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좌의정의 날카로운 사냥개이자 지옥의 살수로 살아온 무영은 피투성이가 된 서슬, 퍼런 단검을 허리춤에 무심하게 꽂아 넣으며 거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양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는데 그 투박한 소나귀는 여전히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수많은 호위 무사들의 목을 베고 숙부의 썩은 심장을 찢어 발겼지만 무간지옥 같은 지하 투기장에서 살기 위해 동료들의 목줄기를 물어뜯으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짐승의 참혹한 시간들은 이 처절한 죽음의 제의로도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등에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채찍, 자국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반응하듯 기괴하게 욱신거렸고 무영은 평생 타인의 붉은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할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묵묵히 저작하며 서늘한 어둠 속으로 짐승처럼 침잠했다. 어이수석 숙수인 명우는 화려한 명주 옷자락에 튄 숙부의 검붉은 핏방울을 건조한 눈빛으로 문질러 지우며 불타오르는 기와집의 흉측한 잔에 너머로 10년 전 어머니가 다정하게 차려주던 수라상의 환영을 애처롭게 다잤다. 그가 오늘 밤 천재적인 미각을 발휘해 빚어낸 참혹한 해신탕은 늙은 짐승의 오장육부를 잔인하게 찢어놓는 완벽한 독약이 되었으나 그 어떤 진귀한 산의 진미를 끓여낸다 한들 영원히 쓰러져간 어머니의 소박한 된장국 맛은 다시는 재현할 수 없었다. 권력자들의 혀를 지배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부엌 바닥을 구르며
삼켜야 했던 비천한 노비의 끔찍한 열등감과 허기는 짐승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 가슴을 서늘하게 뚫고 지나갔다.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다나는 눈보라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고고한 자태를 유지한 채 품속에 소중하게 갈무리한 낡고 불탄 가문의 문양 폐차를 창백한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서늘한 숨을 토해냈다. 그녀가 치밀하게 쳐놓은 완벽한 정치적 거미줄은 숙부의 목숨과 은광의 부귀영화를 한 줌의 먼지로 날려버리는데 성공했지만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남의 발을 씻기며 짓밟혔던 막내 소녀의 찢겨진 자존심과 얼어붙은 심장은 권력의 온기로도 결코 녹일 수 없었다. 화려한 당의 속에 감춰진 발목에는 아직도 노비 시절에 찾던 족수의 흉터가 기괴하게 남아 다가올 모든 세월 동안 그녀를 핏빛 권력의 노예로 영원히 속박할 것임을 차갑고 슬프게 속삭이고 있었다. 타오르는 지옥불을 병풍 삼아 칠흑 같은 밤의 언덕에 우두커니 섰네. 남매는 서로를 향해 단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나 애틋한 작별 인사도 건네지 않은 채 그저 무겁고도 서늘한 침묵만을 허공에 기괴하게 흘려보냈다. 10년이라는 길고 끔찍했던 지옥의 세월은 그들의 혈육이라는 애틋한 끝마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도구로 잔혹하게 변질시켜버렸고 복수라는 하나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지금 그들은 서로의 흉측한 상처를 마주 볼 용기조차 완벽하게 잃어버린 껍데기들에 불과했다. 오직 허공에서 짧게 교차하는 내 쌍의 서늘하고도 텅 빈 눈동자만이 우리가 함께 이 끔찍한 수라장을 끝맺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핏빛 혈서가 되어 눈보라 속으로 조용히 흩어질 뿐이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은 채 지독한 한의 무게를 각자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무겁게 파묻은 네 마리의 야귀들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양도성에 서로 다른 네 곳의 짙은 어둠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큰 누이는 다시 화려하지만 시린 기루의 뒷방으로, 둘째는 짐승의 피가 진동하는 살수의 그늘로, 셋째는 칼바람이 부는 수라간의 도마, 앞으로 막내는 권력에 비루한 암투가 도살인 거대한 기와집으로 각자의 끔찍한 지옥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었다. 거세게 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는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피 묻은 발자국들을 순식간에 차갑게 덮어버리며 10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남긴 마지막 참혹한 흔적마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조대감의 저택을 맹렬하게 집어삼키던 거대한 복수의 업화도 시간이 흐르며 매서운 겨울 눈에 파묻혀 서서히 그 잔혹한 생명력을 잃고 쓰러져 갔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곳에는 오직 새카맣게 타버린 흉측한 짐승들의 잔해와 서늘한 잿더미만이 허망하게 남겨져 있었다. 한양 제1의 벼락 출세를 축하하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핏빛 연회는 권력의 허무함과 지독한 원한이 빚어낸 무서운 전설이 되어 저잣거리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내 차가운 눈바람 속에 영원히 묻힐 한 조각, 덧없는 신기루로 전락할 터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고요한 폐허 위로 오직 내 남매의 갈 곳 잃은 처절하고도 텅 빈 한의 숨결만이 소리 없는 귀곡성처럼 맴돌며 꽁꽁 얼어붙은 조선의 밤하늘을 무한한 슬픔으로 찢어놓고 있었다.